받은 적 없다라고 얘기하다가 지금 검찰 출석하면서는 억울함을 소명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말이 바뀌었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뭐 왜 이렇게 얘기가 어쨌든 바뀐 건지만 잠깐 짚어주십시오. 자, 억울하다면서 세 차례 불응한 끝에 오늘 검찰에 출석한 속내를 좀 살펴보죠. 11월 16일에 첫 보도가 나오자 사실이면 동대구역 가서 할복 자살하겠다. 이게 아주 많은 사람을 좀 불안하게 하셨어요. 예, 그러더니 23일에 4페이지 분량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특활비 받은 적 없다. 억울하다. 나 하나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의원 여러분. 그런데 별 얘기가 반응이 없고 11월 24일 의원총회에서 정치보복 억울하다. 당에서 도와달라. 그래도 반응이 없고 28일에 편파 수사 1차 불출석, 29일에 일정 조절해달라 2차 불출석, 12월 5일은 또 본회의 표결이 있어가지고 3차 불출석. 드디어 오늘 네 번째 통보만에 나가긴 나갔는데 억울함을 소명하겠다라고 말을 하고 검찰에 들어갔습니다. 검찰은 국정원 특활비 회계장부 최경환 1억 넘어간 장부가 확보돼 있다. 그리고 2014년 10월에 최경환의 1억 전달 건의를 내가 승인했다. 이병기 원장의 자수서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현 정권의 이 정치 보복성 편파 수사가 그 도를 지나쳐도 너무 지나쳐서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국정원 특활비를 청와대에 상납했다며 이 전직 국정원장 세 분이 지금 수사를 받고 있는 그런 와중에 또 검찰발 보도를 통해서 저에게 소위 국정원 특수활동비 뇌물을 받았다 하는 그런 터무니없는 음해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국정으로부터 특수활동비 뇌물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국정원 예산 편의 대가로 특활비 수수했다는 혐의 인정하십니까? 먼저 이번 일로 국민 여러분께 큰 열을 끼쳐드려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검찰 수사의 성실을 인해서 저의 억울함을 소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혐의 인정 안 하신다는 겁니까? 검찰 수사의 성실을 인해서 사실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국정원장은 자수서도 제출하고 이현수 기부실장도 직접 특활비 건넸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검찰 수사의 성실이 임하겠습니다. 본인이 정치보복을 생각해야 될 정치 검찰이라면서 안 나오시겠다고 했다가 나오신 이유가 뭡니까? 참 개인적으로는 좀 착잡하겠어요. 저 김관덕 부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말이 완전히 바뀐 건 아닌데 조금 바뀌었어요. 네. 그전에는 특활비를 받은 적이 없다. 네. 사실이라면 진짜 할복이라도 하겠다라고 하면서 아주 강력하게 결백을 주장했는데 네. 이번에는 오늘은 출석을 하면서 내가 억울함을 소명하겠다. 억울하다는 거고 그 억울한 거 왜 억울한지를 소명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래서 그럼 돈이 오갔나? 오가긴 했나? 아니, 이렇게 그래서 생각할 수 있습니까? 일종의 막연한 추측인데 그 말은 억울함을 소명하겠다는 말은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원래 말한 것처럼 나는 전혀 받은 적이 없다라고 하는 걸 주장하려는 건지 예. 아니면 뭔가 받기는 받았는데 내가 그 문제가 되는 국정원 특활비인 줄은 몰랐어요라고. 네, 그럴 수 있죠. 네, 네. 맞아요. 그 명목은 뭔지는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쓴 게 아니다. 그리고 억울하다. 그 액수도 그게 아니다라고 해서 그럴 수 있죠. 액수도 좀 다르고 그게 특활비인 줄은 몰랐다라고 한다든가 그리고 내가 그걸 돈을 쓴 적은 없다라고 네, 네. 하는 이런 걸 통해서 내가 그거 특활비인지하고 내가 쓴 게 아니다라는 걸 아닌 거를 해명하려고 하는 예. 그 소명하려고 하는 사실 여부를 떠나서 그럼 서 변호사님 그러면 이제 다툼이 시작되겠죠 법적으로? 그렇죠. 이게 제가 보기에 그분이 처음에는 이게 동대구역에서 할복을 이야기할 정도로 정말 이게 억울함을 호소했는데요. 그렇죠. 그 이후에 조사를 보면 제가 보기에 증거가 너무 차고 넘쳐요. 왜냐하면 이게 뇌물죄 판례를 보면 준 사람 한 명 진술 가지고도 유죄된 게 많아요. 그런데 이거는 한 명이 아니고 이현수 실장에게 직접 줬다. 그다음에 이병기 원장도 아니 줬다고 그러는데 뭐 사진 찍어놓은 게 있어요. 뭐 녹음이 그러니까 있어요. 진술이 뭐가 있어요. 역대 판례를 진술 보면 하나가 그렇게 커요? 역대 보면 이게 증거능력이? 줬다는 사람 진술만 가지고 유죄된 것도 많은데 야. 이거는 이게 줬다는 사람이 2명 아닙니까? 그렇죠. 국정원장까지 기소됐잖아요. 네. 그다음에 국정원의 회계 자료라든지 증거가 제가 보기에 차고 넘치기 때문에 아마 이게 두 번째로 영장이 아마 청구될 걸로 보이는데 네. 왜냐하면 이게 영장의 요건은 범죄의 중대성하고
그다음에 증거인멸이나 도주우려거든요. 도주 혐의. 근데 제가 보기 도주요. 저분은 도주우려는 없어도요. 네, 네. 일단 이게 범행을 부인하기 때문에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고요. 예. 그다음에 뇌물은 1억이 넘으면 이게 10년 이상이기 때문에 범죄가 중대합니다. 예. 따라서 이게 오늘 바로 이게 긴급 체포나 체포영장 할지 예. 아니면 이게 사전 구속영장으로 일단 돌려보냈다가 다음에 할지 예. 그건 이게 지켜봐야 오늘 되지만 밤또 어떻게 영장 청구는 넘어갈지. 하지 않을까 예. 이렇게 보입니다. 김영주 전 의원님. 저는 이제 이렇게 봅니다. 네. 기재부 장관으로서 예상 편성했다고 돈을 1억 받았던 것은 아니다. 예. 예. 그러니까 친박의 자장으로서 네. 활동비로 폭넓게 썼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 예. 소명한다라고 하는 것은. 물론 안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예. 그 받았던 용도를 내가 쓴 것이 아니라 난 친박을 관리하는 용도로 이렇게 폭넓게 내 개인 포켓에 들어가지 않았다. 마치 뭐 대통령 통치자금처럼. 그리고 이제 네. 그 전에 얘기했던 예산 10월 달에 예산 편성했다고 네. 기재부 장관이었기 때문에 줬다라는 것은 그 성격이 다르다. 예, 이렇게 예. 소명할 가능성도 있고 지금 들어가면서 표정의 가장 큰 두려움은 그것보다도 그동안의 어떤 말하자면 친박의 자장으로 여러 가지 건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좀 두려워하는 표정은 검찰이 맞네요. 내가 이 보니까, 건을 다시 가지고 끌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건으로 내가 걸려 들어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넘어갈까요? 네. 네. 안 하셨죠? 예. 하시게요? 네. 감사합니다. 뭘? 시켜주세요. 저는요, 네. 이 최경환 의원이 과연 그 혐의가 인정될까? 네. 그리고 검찰에서 영장을 청구를 할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꼭 조금 그렇게- 퀘스천 마크. 예, 퀘스천 마크예요. 그러니까 저 서정욱 변호사 맨날 지난 다음에 또 그냥 저렇게 얘기하는데 좀 봐야 돼. 이게 왜냐하면 이 특활비 자체를 청와대에 주는 것 자체가 불법이냐? 그것을 또 상납이라고 할 수 있느냐? 예, 또 예. 그거를 어디다 썼다고 그것을 문제 삼을 수 있느냐? 이게 상당히 저는 법적인 해석의 여지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거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논란의 여지가 있다. 그런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출두를 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여기 계신 분들하고 좀 생각이 달라요. 그 법적인 이 판단의 문제가 아니라 이분을 당에서 지켜주지 않아서 그래요. 만약에 당에서 120명이 되는 국회의원들이 야, 최경환이는 억울하다. 무슨 소리냐? 가지 마. 이래봐요. 안 가도 돼요. 근데 왜 갔느냐? 당에서 안 지켜줘서 그래요. 이게 지금 핵심은. 당에서 왜 안 지켜주느냐? 홍준표 대표가 얘기했잖아요. 자연적 소멸 절차 네. 건지. 아니, 그거보다는 이제 홍준표 대표도 이제 법조인이니까 법적인 용어를 썼는데 제가 정치인으로서 아주 대놓고선 정치적으로 얘기하면 당신 그때 진박 논쟁한다고 우리를 얼마나 괴롭혔어. 그러니까 우리는 당신 못 지켜줘. 이거예요, 공감합니다. 핵심이. 공감합니다. 핵심이 이게. 그러니까 이게 바로 정치적 배경이. 당내에 인심을 못 얻었다. 그럼요. 이거예요. 거죠. 이거. 네. 우리가 다른 사람들 경우 가만 생각해 봐요. 예, 조금만 당내에 인심이 없어졌어도 예컨대 다른 정당까지도 보호한다니까요. 와, 국회의원은 그렇게 하면 되느냐. 그렇죠. 체포동의안 그렇죠. 부결하고. 못 잡아간다. 이 경우에는 그냥 그렇네요. 아무도 이분을 옹호를 안 하잖아요. 지금 국회에서 국회의원 300명에서. 왜? 진박 논쟁으로 그렇게 괴롭혔거든요. 그러니까 참 저기 서영 네, 저는 뭐 비슷한 말씀인데요. 받은 적 없다는 것은 이미 번지수 완전 잘못 짚었어 드러났습니다. 이현수 기조실장이 증언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병기 국정원장이 자수서를 썼지 않습니까? 예. 1억 원을 주었다라고. 예. 그래서 받은 적 없다는 건 완전히 잘못된 거고 소명할 거라는 것은 본인 스스로가 예. 제가 볼 때는 이것이 국정원의 특수활동비를 삭감하려고 하는 야당의 공작을 위해서 쓴 게 아니라 예. 뇌물성이 아니라 재경부 장관으로서 그리고 그 의원으로서 특수활동에 썼다. 따라서 이것이 뇌물죄가 아니다. 그리고 통상적으로 나는 장관이 되면 이런 것을 줘서 업무성 추진비로 쓰는 줄 알았다. 그러니까요. 라는 식으로 좀 네. 빠져나가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런데 이제 어쨌든 뭐 끝까지 가봐야지 재판을. 지금 뭐 장시호 같은 경우는 구형보다도 많은 형량을 받았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 아마 눈 가리고 아웅 할 때는 정말 좋은 시절이었을 거예요. 근데 눈을 떠보니까 감옥이네요. 보시죠. 특검 도우미로 불렸던 장시호가 구형보다 더 늘어나서요, 형량이. 그 이면 또 짚어보시고 우선 무슨 생각을 할까 여러분께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대로 박근혜 차명범 번호는 010에 땡땡땡땡땡땡땡땡이에요. 그리고 최순실 제2의 태블릿 PC 제가 제출해 드릴게요. 이래서 특검 도우미로 불렸던 장시호는 2년 6개월 구형
이게 구형보다 1년이 많아져서 2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돼서 법정 구속됐습니다. 자, 그리고 김종전 차관은 뭐 벨 차관인가요? 문체부 비밀 문서를 최순실에게 줬다.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정유라 챙기라고 지시해서 저 엄청 충격받았어요.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아유, 그래도 줄긴 줄었네. 구형보다 6개월 준 3년 실형 선고됐습니다. 들어보시죠. 대포폰으로 대통령하고 통화한 적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최순실 씨는 대포폰을 썼죠? 여러 가지 핸드폰을 들고 다닙니다. 아까 그 문체부 돈 주는데 우리 김종 차관이 지원을 많이 해줬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한 10회 동안 조사받으면서 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다음에 그 태블릿 PC의 그 제출은 특검에서 요구해서 제출한 것이 아니라 그 피의자가 당의 변호인과 상의해서 자발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선거 앞두고 신경 한 말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따 가겠습니다. 장시호 천벌을 받은 거다. 장시호 축하한다. 천벌을 받은 거다, 장시호. 지금 뭐 이렇게 오래들 고민하세요? 그냥 이거 서둘러 지나가죠. 할 것도 많은데. 서정호 변호사부터 30초 이내로. 저는 이게 장시호 씨도 아마 이게 어느 정도는 예상했을 거로 보입니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 이게 본인이 특검의 도움이지 네. 법원의 도움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게 법원은 법원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게 충분히 어느 정도 예상했다고 보이고요. 나 법원 도움이 있다 소리니까 처음 들어봤네. 그러니까 법원의 도움이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게 이 판결의 의미를 세 가지로 제가 정리했는데 네. 바로 이게 검찰의 과도한 분리 발행에 대한 법원의 제동이다. 예. 왜냐하면 이게 뇌물을 받았는데 이재용도 뇌물 공여, 네. 그다음에 최순실 박근혜 대통령은 뇌물 수수예요. 근데 장시호만 뇌물죄가 쏙 빠지고 직권 남용으로만 한 거거든요. 이게 구형도 1년 6개월 말이 안 되죠. 여기에 대해서 이게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법원은 범행의 최대 수혜자가 장시호다 이렇게 그렇죠. 봤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18억을 갈취하고 3억을 개인 횡령을 했잖아요. 제일 재미 봤다 이거죠. 그렇죠. 저는 그게 큰 의미고요. 그다음에 국정농단범에 대한 엄벌의지. 왜냐하면 이게 다른 건에 비해서 형량이 조금 더 높아요. 저는 이게 법정 구속까지는 왜냐하면 이게 도주 우려는 없거든 애 때문에 사실상 증거인멸 우려도 없고. 근데 법정 구속까지 했잖아요. 이거는 이게 상당히 엄벌의지 이게 있고요. 그다음에 고형태도 마찬가지지만 형평성 문제 이런 게 세 가지 의미가 있다 보입니다. 예, 김영주 전 의원님. 이제 지금 이렇게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형평성의 문제 그리고 과도하게 여론 속에서 소문 속에서 검찰의 도우미가 됐더니 형이 낮아졌더라. 이런 것은 검찰 입장이나 법조계 입장에서 극히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이거든요. 그런 것을 좀 끊어냈으면 좋겠다. 그것도 일종의 적폐에 해당되기 때문에 너무 검찰에 협조한다고 해서 형이 낮아지더라라고 하는 것이 속설이 돼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현재 재판부와 검찰의 입장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김현성 부원장님. 뭐 죄가 사라지진 않겠죠. 그런데 이제 어찌됐든 플리바게닝과 관련돼서 장시호가 받은 건 이제 불구속 기소된 거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어찌됐든 장시호는 혜택을 받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현장에서 이거 싫어하다 이제 싫어하다 춥겠지라는 생각과 본인 아이에 대한 얘기를 했다지 않습니까? 현장에서 아이 지금 데리러 가야 되는데라는 걱정을 했다는데 아무튼 뭐 죄를 지으셨으니까 죄값을 치르고 나오기 바랍니다. 네, 토끼 사냥이 끝났더니 토끼나 사냥개나 같은 처지라는 걸 절감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토끼인 최순실이나 사냥개 노릇을 했던 장시호나 똑같이 처벌받는구나. 뭐 그런 만시지탄 있지 않을까 싶네요. 혹시 뭐 이제 이 새로운 고사성어가 하나 생겼어요. 순꽉 시꽉. 대단한 창조성이에요. 순실을 꽉 잡아놓고 그다음에 장시호를 또 꽉 잡아놓는다. 이게 토사구팽은 좀 어렵잖아요, 말이. 그죠? 그러니까 순꽉 시꽉. 검찰 저는 이래요. 솔직히 제가 좀 이런 얘기하면 좀 곤란한데 여기 저 김광덕 기자도 있어도 근데 미안한데 저는 이 검사하고 기자 만날 때는 일단 경계를 해요. 아무리 뭐 선배 후배라도 이 사람들한테 제가 빈틈을 보면 언제 뒤통수를 맞을까. 근데
빈틈 보일 일 없이 사세요. 네, 그렇죠. 편한 거를 뭘. 그런데 장시호는 정치를 하다 보니까 뭐 좀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게 있죠? 정치하다 보면. 네. 근데 장시호는 제가 보니까 네. 그런 이 검찰과 의 본성을 네, 네. 잘 몰랐던 것 같아요. 네. 검찰이 만약에 진짜로 장시호를 보호하라 했다면 장시호가 얘기한 거를 다 일일이 다 증거로 안 삼아요. 진짜 단서로 삼면서 이렇게 네. 상당히 보호를 했을 텐데 대놓고 장시호가 이렇게 얘기했다. 그러니까 네. 판사가 볼 때 저 너무 괘씸하잖아. 이렇게 네. 하도록 저는 검사가 사실 방치 내지는 유도한 측면이 있다. 그래서 네. 순꽉 식곽의 현장이 지금 생긴 거다. 예. 일반화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뭘 말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순꽉 식곽은 언제 쓸 수 있어요? 평상시에? 그러니까 어느 상황에 대해? 배신 때리지 말라 이게. 그 얘기. 네. 너무 그리고 까마귀 안 나오나? 방송 끝나고라도 여기 언론인이시니까 김광덕 부장 만날 때 조심하시고요. 아니, 참고로 우리 차 의원님은 네. 아까 정우택 원내대표가 순진하다는 말도 하고 그랬는데 뭐 순진한 건 아닌데 그 저 앞에서는 그런 빈틈을 많이 보여요. 사람이 좀 이렇게 빈틈을 많이 보이는데 그러니까 또 그런 정도의 또 인간적 여유는 서로 다 있는 것이죠. 다. 그 예외적인 경우죠. 김광덕 기자는. 네. 그렇고요. 그러다 당하더라니까요. 네. 그것만 참고하시고. 네. 이 장시호 건을 보면서 네. 오늘 법정에서 구속 풀려났다가 법정에서 구속되면 진짜 당황스러워요. 그럴 것 같아요. 예, 오늘 장시호는 네, 정말 아까 황당할 것 같아요. 일부 그런 가능성을 알았겠지만 엄청 네. 당황스러워서 진짜 내 아이를 좀 찾으러 가야 되는데 혼자 두고 어떻게 하느냐 하면서 막 울먹거리지 않았습니까? 그 집에 가는 줄 알았겠어요. 예. 헤어스타일도 딱 바꾸고 나왔던데. 그래서 이걸 보면서 본인의 입에서도 아마 이런 생각이 들고 다른 사람들 입장에서도 원래 지은 죄는 바람과 함께 사라지지 않는다. 그걸 보여줬다 이거죠. 예. 뭐 좋은 말씀. 여러 가지. 그래서 소위 말해서 검찰의 플리바게닝 수사를 협조해가지고 뭘 죄를 줄인다든가 이런 것들이 전략이 결국에 실패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뭐 이제 배울 점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원세훈이라는 사람은요 정말 주도면밀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MB가 그렇게 좋아하셨나요? 예? 어떻게 나라 돈을 챙겨서 노후 대책까지 마련을 잘 해놓으셨더라고요. 굉장히 바뀐 건 아닌데 조금 바뀌었어요. 네. 그전에는 특활비를 받은 적이 없다. 네. 사실이라면 진짜 할복이라도 하겠다라고 하면서 아주 강력하게 결백을 주장했는데 이번에는 오늘은 출석을 하면서 내가 억울함을 소명하겠다. 억울하다는 거고 그 억울한 건 왜 억울한지를 소명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래서 그럼 돈이 오갔나? 오가긴 했나? 아니, 그래서 일종의 막연한 추측인데 그 말은 억울함을 소명하겠다는 말은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원래 말한 것처럼 나는 전혀 받은 적이 없다라고 하는 걸 주장하려는 건지 아니면 뭔가 받기는 받았는데 내가 그 문제가 되는 국정원 특활비인 줄은 몰랐어요.라고. 그럴 수 있죠. 네, 맞아요. 그 명목은 뭔지는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쓴 게 아니다. 그리고 억울하다. 그 액수도 그게 아니다라고 해서 그럴 수 있죠. 액수도 좀 다르고 그게 특활비인 줄은 몰랐다라고 한다든가 그리고 내가 그걸 돈을 쓴 적은 없다라고 하는 이런 걸 통해서 내가 그거 특활비인지하고 내가 쓴 게 아니다라는 걸 아닌 거를 해명하려고 하는 그 소명하려고 하는 그 사실 여부를 떠나서. 그럼 서 변호사님 그러면 이제 다툼이 시작되겠죠 법적으로? 그렇죠. 이게 제가 보기에 그분이 처음에는 이게 동대구역에서 할복을 이야기할 정도로 정말 이게 억울함을 호소했는데요. 그렇죠. 그 이후에 조사를 보면 제가 보기에 증거가 너무 차고 넘쳐요. 왜냐하면 이게 뇌물죄 판례를 보면 준 사람 한 명 진술 가지고도 유죄된 게 많아요. 근데 이거는 한 명이 아니고 이현수 실장이 직접 줬다. 그다음에 이병기 원장도 아니 줬다고 그러는데 뭐 사진 찍어놓은 게 있어요. 뭐 녹음이 그러니까 있어요. 진술이 뭐가 있어요. 역대 판례를 진술 보면 하나가 그렇게 커요? 역대 보면 이게 줬다는 사람 진술만 가지고 유죄된 것도 많은데 이거는 이게 줬다. 국정원 특활비를 청와대에 상납했다며 이 전직 국정원장 세 분이 지금 수사를 받고 있는 그런 와중에 또 검찰발 보도를 통해서 저에게 소위 국정원 특수활동비 뇌물을 받았다 하는 그런 터무니없는 음해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국정으로부터 특수활동비 뇌물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국정원 예산 편의 대가로 특활비 수수했다는 혐의 인정하십니까? 먼저 이번 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려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검찰 수사의 성취를 인해서
저의 억울함을 소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혐의 인정 안 하신다는 겁니까? 검찰 수사에 성실히 임해서 사실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정원장은 다스도 배출하고 이현수 기술실장도 직접 스카드 건넸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검찰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본인이 정치 보복 생각에 대해 정치 검찰이라면서 안 나오시겠다고 했다가 나오신 이유가 뭡니까? 참 개인적으로는 좀 착잡하겠어요. 저 김관덕 부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말이 좀 이제 넘어갈까요? 네. 네. 안 하셨죠? 예. 하시게요? 네. 감사합니다. 뭘? 시켜주세요. 저는요, 네. 이 최경환 의원이 과연 그 혐의가 인정될까? 네. 그리고 검찰에서 영장을 청구를 할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꼭 조금 퀘스천 마크. 예, 퀘스천 마크예요. 그러니까 저 서정욱 변호사는 맨날 지난 다음에 또 그냥 저렇게 얘기하는데 좀 봐야 돼. 이게 왜냐면 이 특활비 자체를 청와대에 주는 것 자체가 불법이냐? 그것을 또 상납이라고 할 수 있느냐? 예, 또 그거를 어디다 썼다고 그것을 문제 삼을 수 있느냐? 이게 상당히 저는 법적인 해석의 여지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거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논란의 여지가 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출두를 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여기 계신 분들하고 좀 생각이 달라요. 그 법적인 이 판단의 문제가 아니라 이분을 당에서 지켜주지 않아서 그래요. 만약에 당에서 120명이 되는 국회의원들이 야, 최경환이는 억울하다. 무슨 소리냐? 가지 마. 이래봐요. 안 가도 돼요. 근데 왜 갔느냐? 당에서 안 지켜줘서 그래요. 이게 지금 핵심은. 당에서 왜 안 지켜주느냐? 홍준표 대표가 얘기했잖아요. 자연적 소멸 절차. 네. 아니, 그거보다는 이제 홍준표 대표도 이제 법조인이니까 법적인 용어 썼는데 제가 정치인으로서 아주 대놓고선 정치적으로 얘기하면 당신 그때 진방 논쟁한다고 우리를 얼마나 괴롭혔어. 받은 적 없다라고 얘기하다가 지금 검찰 출석하면서는 억울함을 소명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말이 바뀌었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왜 이렇게 얘기가 어쨌든 바뀐 건지만 잠깐 짚어주십시오. 자, 억울하다면서 세 차례 불응한 끝에 오늘 검찰에 출석한 속내를 좀 살펴보죠. 11월 16일에 첫 보도가 나오자 사실이면 동대구역 가서 할복 자살하겠다. 이게 아주 많은 사람을 좀 불안하게 하셨어요. 그러더니 23일에 4페이지 분량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특활비 받은 적 없다. 억울하다. 나 하나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의원 여러분. 그런데 별 얘기가 반응이 없고 11월 24일 의원총회에서 정치보복 억울하다. 당에서 도와달라. 그래도 반응이 없고 28일에 편파 수사 1차 불출석, 29일에 일정 조절해달라 2차 불출석, 12월 5일은 또 본회의 표결이 있어가지고 3차 불출석. 드디어 오늘 네 번째 통보만에 나가긴 나갔는데 억울함을 소명하겠다라고 말을 하고 검찰에 들어갔습니다. 검찰은 국정원 특활비 회계장부 최경환 1억 넘어간 장부가 확보돼 있다. 그리고 2014년 10월에 최경환의 1억 전달 건의를 내가 승인했다. 이병기 원장의 자수서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현 정권의 이 정치 보복성 편파 수사가 그 도를 너무 지나쳐서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하는 사람이 2명 아닙니까? 그렇죠. 국정원장까지 기소됐잖아요. 그다음에 국정원의 회계 자료라든지 증거가 제가 보기에 차고 넘치기 때문에 아마 이게 두 번째로 영장이 아마 청구될 걸로 보이는데 왜냐하면 이게 영장의 요건은 범죄의 중대성하고 그다음에 증거인멸이나 도주우려거든요. 도주혐의. 근데 제가 보기 저분은 도주우려는 없어도요. 일단 이게 범행을 부인하기 때문에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고요. 그다음에 뇌물은 1억이 넘으면 이게 10년 이상이기 때문에 범죄가 중대합니다. 따라서 이게 오늘 바로 이게 긴급 체포나 체포영장 할지 아니면 이게 사전 구속영장으로 일단 돌려보냈다가 다음에 할지 그건 이게 지켜봐야 되지만 영장 청구는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김영주 전 의원님. 저는 이제 이렇게 봅니다. 기재부 장관으로서 예상 편성했다고 돈을 1억 받았던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친박의 자장으로서 활동비로 폭넓게 썼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 소명한다라고 하는 것은. 물론 안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 받았던 용도를 내가 쓴 것이 아니라 난 친박의 관리하는 용도로 이렇게 폭넓게 내 개인 포켓에 들어가지 않았다. 마치 대통령 통치자금처럼. 그리고 이제 그전에 얘기했던 예산 10월 달에 예산 편성했다고 기재부 장관이었기 때문에 줬다라는 것은 그 성격이 다르다. 이렇게 소명할 가능성도 있고
지금 들어가면서 표정의 가장 큰 두려움은 그것보다도 그동안의 어떤 말하자면 친박의 자장으로 여러 가지 끈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좀 두려워하는 표정은 검찰이 맞네요. 내가 이 끈을 가지고 끌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끈으로 내가 걸려 들어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